말 잘하는 사람은 많다. 근데 이상하게 말 잘하는 사람한테 낼 때가 더 많다. 그래서 나는 말 말고 다른 걸 본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연습하면 된다. 근데 태도는 다르다.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라서 감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 태도 좋은 사람을 봐야 한다. 말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태도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진 것이다. 지금부터 사람을 보는 기준을 주겠다. 말 말고 태도를 보는 법이다. 첫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라. 사실 이게 제일 쉽고 제일 정확하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매번 늦으면 그건 사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두 사람이 약속을 잡았다. 한 사람은 1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린다. 다른 사람은 약속 시간 지나서 온다. 아, 미안. 차가 막혀서 처음엔 그러려니 한다. 근데 다음에도 늦는다. 그 다음에도 늦는다. 이유는 매번 다르다. 차가 막혔다. 일이 늦게 끝났다. 길을 잘못 들었다. 근데 결과는 똑같다. 한 사람은 계속 기다린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늦는 것 자체가 아니다. 늦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다. 어떤 사람은 늦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당연하다는 듯이 온다. 변명만 줄줄이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은 뭐냐? 상대방 시간을 존중 안 하는 거다. 시간을 존중 안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 안 한다는 거다.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소중하다. 근데 그걸 함부로 쓴다. 그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거다. 반대로 시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약속 전에 미리 나와 있다. 혹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한다. 미안,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미안해한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관계를 결정한다. 명심하라. 시간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 대하는 태도다. 매번 늦으면서 난 너 존중해라고 말하면 그 말 믿지 마라. 말 말고 행동을 봐라. 행동 말고 태도를 봐라. 둘째, 작은 부탁을 어떻게 받는지 관찰하라. 큰 부탁은 누구나 신경 쓴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들어주면 큰 빚이 된다. 근데 작은 부탁은 다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본색이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친구가 말한다. 나 내일 이사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건 큰 부탁이다. 대부분은 시간 내서 도와준다. 관계 때문에라도 간다. 근데 다른 부탁을 보자. 야, 내일 택배 좀 받아줄 수 있어? 나 집에 없거든. 이건 작은 부탁이다. 별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 반응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바로 말한다. 응, 괜찮아. 어차피 집에 있어. 그냥 해주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다. 그거 보관함에 넣으라고 하면 안 돼? 내일 나도 바쁜데. 그거 꼭 내가 해야 해?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 자체는 상관없다. 근데 문제는 그 태도다. 작은 거 하나 부탁했는데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핑계대는 태도. 그게 그 사람 본 모습이다. 작은 부탁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상대 불편을 덜어주려는 사람이다. 반대로 작은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편의가 먼저인 사람이다. 받기만 하고 주기 싫은 사람이다. 물론 매번 다 들어줄 필요 없다. 진짜 바쁘면 거절해도 된다. 근데 거절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미안, 내일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미안함 표현하고 대안 생각해준다. 이런 사람은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지킨다. 근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미안함도 없고 배려도 없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소모품으로 보는 거다. 놓치지 마라. 큰 부탁 말고 작은 부탁을 봐라. 작은 데서 진짜가 나온다. 셋째,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라. 누구나 실수한다. 완벽한 사람 없다. 중요한 건 실수 그 자체가 아니다. 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다. 여기서 그 사람 본성이 나온다. 한 장면을 보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다. 누군가 실수한 거다. 이때 반응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인정한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수습한다. 어떻게 바로잡을지 고민하고 움직인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실수하고도 성장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다. 일단 변명부터 한다. 그게 제 탓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 자료를 늦게 줘서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실수 인정 안 한다. 남 탓한다. 상황 탓한다. 이런 사람은 책임 회피하는 사람이다. 같은 실수도 할 사람이다. 더 나쁜 경우도 있다. 실수를 숨기는 사람, 들키기 전까지 모른 척한다. 들키면 그때 가서 변명한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언제 또 숨길지 모르니까. 같이 일하기 어렵다. 같이 살기도 어렵다. 그래서 관찰하라.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인정하나, 변명하나, 숨기나. 인정하고 수습하는 사람은 믿어도 된다. 변명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숨기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은 선택이다. 그 선택이 그 사람 인격이다. 당신은 어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인정하나, 변명하나. 남 관찰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점검해봐라. 넷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한다. 이익이 되니까. 근데 아랫사람한테,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 진짜 모습이다. 한 장면을 보자. 식당에서 밥 먹는다. 종업원이 주문 받으러 온다. 어떤 사람은 눈 마주치고 말한다.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거다. 근데 그 안에 존중이 있다. 종업원도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다. 눈도 안 마주친다. 손가락으로 메뉴판 톡톡 친다. 이거 말끝도 짧다. 감사도 없다. 종업원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 취급하는 거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나? 근데 이게 그 사람 본질이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잘해주는 거다. 필요 없어지면 달라진다. 택배 기사한테 반말하는 사람, 청소하는 분한테 무례한 사람, 후배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힘 있으면 군림하고 힘 없으면 굽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사장한테 하는 말투랑 청소부한테 하는 말투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다. 지위랑 상관없이, 이익이랑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랑 함께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명심하라. 사람 볼 때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마라.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식당 종업원한테, 택배기사한테, 콜센터 직원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봐라. 그게 그 사람 진짜 인격이다. 다섯째, 잘 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라. 힘들 때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될 때 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잘 되면 달라진다. 겸손하던 사람이 오만해진다. 다정하던 사람이 차가워진다. 잘 되기 전엔 안 보이던 모습이 잘 되고 나서 나온다. 한번 보자. 친구가 승진했다. 축하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는다. 고마워. 운이 좋았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겸손하다. 자만 안 한다. 같이 일한 사람들 공을 인정한다. 이런 사람은 성공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다. 승진하자마자 말투가 달라진다. 예전엔 우리 같이 하자였는데 이젠 내가 시킬 테니까 해가 된다. 예전엔 후배들이랑 밥도 같이 먹었는데 이젠 따로 먹는다. 예전 친구들 연락 안 받는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어진 거다. 이런 사람은 성공 전 모습이 가짜였던 거다. 성공하고 나서 나온 게 진짜다. 칭찬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으면 같이 한 사람들 얘기한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팀원들이 잘해줘서요. 공을 나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 혼자 다 가져간다. 네, 제가 열심히 했죠. 남 기여는 말 안 한다. 자기 자랑만 한다. 이런 사람은 같이 일하기 힘들다. 잘 되면 자기 덕, 안 되면 남 탓.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관찰하라. 그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칭찬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겸손 유지하는 사람은 믿어도 된다. 달라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좋은 일 생겼을 때 태도가 그 사람 진짜 그릇이다. 여섯째, 끝을 어떻게 맺는지 관찰하라. 시작은 누구나 잘한다. 새 관계, 새 일, 새 시작. 기대에 차 있고 에너지 넘친다. 근데 끝은 다르다. 관계 끝날 때, 일 끝날 때, 같이 하던 시간 끝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 본질이다. 한 장면 보자. 연인 사이가 끝났다. 헤어지게 됐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의 지킨다. 그동안 고마웠어. 내 덕에 좋은 시간이었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원망하더라도 마지막은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사람은 끝을 아는 사람이다. 관계 끝나도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다. 헤어지면 돌변한다. 좋았던 기억 부정한다. 상대방 흉본다. 알고 보니까 별로였어. 내가 왜 그 사람이랑 사귀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린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 보호에만 급급한 사람이다. 관계의 의미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퇴사할 때를 봐라.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인수인계 철저히 한다. 남은 사람들 고생 안 하게 정리한다. 고마웠다고 인사한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좋은 평판 남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퇴사 결정되면 대충 한다. 어차피 나갈 건데 뭘. 인수인계도 엉성하고
남은 일도 대충 넘긴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 끝나면 관계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놓치지 마라. 시작 말고 끝을 봐라.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봐라. 끝 잘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끝에서 본색 나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6가지 말했다. 시간 대하는 태도, 작은 부탁 대하는 태도, 실수했을 때 태도, 약한 사람 대하는 태도, 잘 될 때 태도, 끝맺는 태도. 이 6개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태도로는 숨기기 어렵다.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 한 번 행동으로 사람 자르지 마라. 누구나 컨디션 안 좋은 날 있다. 누구나 실수할 때 있다. 한 번 늦었다고, 한 번 무례했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같은 태도가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 본 모습이다. 반복되는지 아닌지를 봐라. 그리고 관찰은 비난이 아니다. 판단을 늦추는 기술이다. 사람 빨리 판단하면 실수한다. 좋은 사람 놓칠 수 있고 나쁜 사람한테 속을 수 있다. 그래서 관찰이 필요하다. 시간 두고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 태도를 봐라. 그러면 판단이 정확해진다. 맥락도 같이 봐라. 같은 행동도 상황 따라 다를 수 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평소 모습은 어땠는지, 맥락 보면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맥락 없이 행동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 관찰은 행동이랑 맥락을 같이 보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먼저 봐라. 남 태도 보기 전에 내 태도 먼저 봐라. 나는 시간 어떻게 대하나? 나는 작은 부탁 어떻게 대하나? 나는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약한 사람 어떻게 대하나? 나는 잘 될 때 어떻게 변하나? 나는 끝을 어떻게 맺나? 남한테 바라는 거 먼저 자신한테 적용하라. 그게 관계 바꾸는 시작이다. 다음 만남에서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마라. 그 사람 말 말고 태도를 봐라. 나한테 하는 행동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을 봐라.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를, 시작보다 끝을 봐라. 이 기준 가지고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안 속는다. 좋은 사람 알아본다. 어렵지 않다. 관찰하면 된다. 다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 된다. 이제 알았다. 오늘부터 써먹어라. 사람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